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용전의 벌기에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게재된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에 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8시간, 심지어 14시간까지도 일했다니까요. 그런데 더 일한 만큼 돈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추가 시간을 받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니 무슨 학생들이 추가 시간 달라고 해. 그런 거 눈치껏 알아서 잘 해놓은 거 아니겠어? 라고 제게 도리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둔 지금까지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안녕하십니까. 노동이 알고 싶다의 MC 박민아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주제는 청소년 노동,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앞서 HI 사례를 보셨듯이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부당 대우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 YES 성남시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부당 대우로 인해 힘들어하는 H양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저희는 성남시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청소년 근로자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청소년들 역시 노동 인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남시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실태조사는 성남시의 거주, 재학, 재직 중인 청소년 970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1.3%로 압도적이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청소년이 25.1%였고 평균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청소년 역시 24.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활동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각각 49.5%, 3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 결과는 노동인권 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8.9%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성남시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청소년들 역시 노동 인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청소년의 근로자를 위한 권리를 위한 현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남시 차세대위원회는 이러한 현 법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두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을 주제로 하여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나 제 친구들은 그런 법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이런 점은요. 학생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참 진정하세요. 지혜원님, 저희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있는 정책들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희는 앞서 문재인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현황에 대해 문제인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을 마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노동보완이 아닌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을 포괄하여 제5장 여성과 소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청소년 스스로의 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만의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법규가 필요하며 국가 단위의 정책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마련되어 각 지방의 실태에 맞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증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춘천남도에 위치한 특성화고인 병천고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퀴즈 등으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기본 상식을 담은 알바 수첩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감독관, 노무사, 변호사, 노동자 관계자로 구성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은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 근로계약서, 여소자 관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을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 등 현재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특수화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여 청학, 중학교 및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열려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자치단체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특수화고 학생마저도 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인권에 대해 청소년에게 보다 더 잘 알리기 위하여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근로조건 보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생, 초중고생은 알바 지킴이 청소년 리더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거래 캠페인과 카드 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최근 X본부에서 방영한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여소자 관련 부분을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제안합니다. 오, 좋아. 정말 좋죠? 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연님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죠. 네, 저희가 실시한 성남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원인은 청소년 발의 독자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조례는 청소년이 평등하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각종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중 가장 주력하여 제정한 부분은 성남시 청소년위원회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제3조로 실태조사 진행 및 성남시의 보고, 건의할 의무, 노동인권 존중 사업장을 알릴 의무, 성남시와 유관기관의 노동교육을 건의할 의무, 조례 제정을 제한할 의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향후 관련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의원과 대중들에게 이 조례에 대하여 홍보하는 한편 성남시장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기초로 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은 극히 제한적이고 드물어서 저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18.9%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들이 모두 학교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분으로서 노동인권 교육을 수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청소년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둘째, 이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합니다. 셋째, 성남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각 학생이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학습, 창의적 재량학습, 진로 과정 등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넷째, 이 각 학교별 교육 일정을 정해 교육을 진행하되 이 교육은 되도록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 직전 연 2회 실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이 정책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니만큼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거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커리큘럼을 되도록 청소년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활동, 모둠 활동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제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몇 가지 정책을 통해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홍보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청소년 안심 알바 어플리케이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청소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 안심 아르바이트 사업장 제공 서비스, 가상체험 게임,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코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알바톡,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또는 알바총국의 G마크 등을 연계하여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부족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사업장 목록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와 연계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발상은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저희는 위에 공공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청소년 조례 제12조 노동인권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안심사업장 목록 제공 및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에 대한 캠페인 진행, 청소년 근로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지원 추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와 안심알바 어플리케이션 제작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남시 2014년 예산 편성 시민 제안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성남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노동 인권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ABN 성남 지역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연합뉴스, 아주경제 등 여러 보도매체에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성남시 육성재단 직원 앞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단 사무국장에게 저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모바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앱 개발 대회에 저희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제출한 아이디어는 500여 개 아이디어 중 30개 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저희는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회의를 통해 저희가 만든 조례를 시의원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정한 조례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자문하고 성남시장에게 직접 메일을 통해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청소년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어느 정도 법적 권한을 가진 청소년 의회에 관한 조례를 올해 말 발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 청소년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A지원, 시의원님, 그리고 차세대위원회 위원님 오늘 하루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10주년의 노동의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동이 알고 싶은 MC 박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알듯말듯해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청소년 노동 문제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건 이제 차세대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갖고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장의 사장님이 이 말 여기 있는 거 잘 들어요? 이제 뭐 성남시에 여러 가지 사업장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노력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죠? 네, 우리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네, 이나은님이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여기 실행 계획에서 설명드렸듯이 성남시장에게 전대 우편을 통한 건의를 하고 또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조례 자문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과 대중에게 청소년 조례도 홍보하고 또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을 통해서 성남시장에게 안건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이제 그 학생들이 만들어서 의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아, 네, 네. 그 조례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고요. 그 노동 인권 교육 부분을 의무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커리큘럼의 내용과 그 강사 양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한 게 있으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례 부분에서는 저희가 3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세대위원회에 책무를 넣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노동인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캠페인 진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저희 의무와 같은 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4조에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맞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바로 다음 장인 5조에 청소년 근로자들의 책임을 넣어서 5조 1항에 청소년들은 권리 보장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조례이지만 6조에 고용주의 권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이나 법정 근로시간 같은 것도 게재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조에 저희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교육 질문 다시 한번 말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하고 강사 양성 이렇게 개량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인권 교육에 들어갈 그 교육 과정이나 혹시 강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뭐 혹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연 2회를 기본으로 실시하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대한정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천구의 사례를 인용하여서 OX 퀴즈나 뭐 골든벨 이런 퀴즈 등과 같은 좀 재미있는 활동도 넣었고 반별 활동, 모둠별 활동 이런 걸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았고요. 강사 양성으로는 새로운 강사를 양성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성남시에 그 학교폭력 그 대책위원 그런 강사를 양성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그렇게 이미 있는 강사를 더욱더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생들의 집중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즐기는 그 OX 퀴즈나 이런 퀴즈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그 고용주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리고 자신이 고용된 사람의 입장도 되어보면서 그런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위주로 역할 같은 활동을 위주로 더욱더 재미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러면 청소년 조례랑 요거 별도 다른 조례라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조례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두 가지가 이 책에는 나와 있어서 이게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별도 이렇게 만들어요. 같은 조례입니다. 같은 조례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면 차세대위원회 책무에다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책무는 무거워지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노동과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실태는 지자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보고를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받는 형태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차세대위원회라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책무에 노동과 관련된 것만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하라는 걸로 국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과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책무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받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청소년 조례이기 때문에 성남시 차세대위원회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조례로 정식 발의된다면 그것은 성남시청의 의무 또는 성남시의회, 고용노동부, 성남시청 등의 책무 등으로 바뀌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조례 다른 책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 조례,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조례 자체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증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 3조에는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년 의회가 이제 발의가 되는 조례를 이제 기획하고 계신데 거기서 다른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또 다른 책무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근데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한번 제일 책임자 되시는 분 누구세요? 네, 이예님 잠깐만 좀 기다려요. 저기 공공정책국에 그래서 지금 이제 차세대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성남시의 청소년 노동인권이 나쁘다. 그러니까 저 공공정책 세 가지를 내놓고서 내놨다. 저대로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대로 하면은 잘 될 듯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이제 요약해서 청소년 인권을, 노동 인권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거는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공정책으로 조례랑 어플리케이션과 노동교육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조례에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실시와 그리고 12조의 형학교육 사업에 이제 캠페인 진행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캠페인 진행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캠페인 진행이 12월에 향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요. 그 캠페인은 각 수련관과 또 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소년 노동 관련 주제 두 팀이 아주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보다가 그 두 팀 간의 비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는 우리 YES 거의 제목같이 또 아주 통일적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국제고 지금 재학 중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성남시의회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학교가 지금 여러 학교가 섞여 있는 거죠? 한 분도 한 사람도 알바를 직접 해본 경험은 없다. 좀 쳤어요? 네.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